2024년 11월 11일 오전 9시 37분 평양노동당 중앙청사 7층 복도 한 남자가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똑바로 선 자세, 평소처럼 정확한 걸음.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렌즈가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합니다. 줌이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의 뒷모습을 정확히 프레임 중앙에 담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입니다. 누군가를 제거하기 전 북한 권력 시스템은 반드시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72시간 후 이 남자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존재의 흔적까지 모두 지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72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고문도 없었습니다. 물리적 폭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벽하게 제거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북한 권력 시스템에서 가장 무서운 제거 방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추방입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박철수.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권력 서열 5위 안에 드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72시간 만에 그는 유령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72시간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북한 내부의 충격적인 진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1일 오전 9시 40분 박철수가 사무실 문을 엽니다. 출입증 스캔 소리가 평소보다 한 박자 늦게 울립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0.3초 정도. 하지만 이 0.3초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북한의 출입 통제 시스템은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카드를 대면 즉시 인식됩니다. 그런데 왜 지연이 발생했을까요? 시스템이 그의 신원을 재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아직 이 공간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컴퓨터가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철수는 이 이상 신호를 감지했을까요? 아마 희미하게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권력 제거 시스템의 가장 무서운 점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상자에게 확신을 주지 않습니다. 불안만 줍니다. 불안은 사람을 마비시킵니다. 저항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게 만듭니다. 그가 책상에 앉습니다. 의자가 평소와 다르게 삐걱거립니다. 어제까지는 이런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고장 났을까요? 아닙니다. 의자는 멀쩡합니다. 단지 그가 앉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긴장한 사람의 체중 분산은 평소와 다릅니다. 미세한 떨림이 의자에 전달됩니다. 의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회의 시간입니다. 박철수는 회의실 문을 엽니다. 익숙한 공간입니다. 지난 7년간 그가 앉았던 자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김정은이 앉는 주석 바로 옆 왼쪽에서 세 번째. 이 자리는 권력 서열 3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리성혁입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간부. 박철수의 부하였던 사람. 박철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0.8초. 짧은 시간이지만 카메라는 이 순간을 정확히 포착합니다. 그의 눈동자가 자리를 훑습니다. 그리고 한 칸 뒤로 물러난 자리에 앉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자리를 옮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리가 이미 배정됐다는 것을. 북한에서 자리 싸움은 없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이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한 칸. 고작 1.2m의 거리입니다. 하지만 권력에서 한 칸은 계단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한 칸 밀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핵심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찰 대상입니다. 박철수는 처음엔 모른 척 앉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펜을 꺼내고 평소처럼 회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줌이 그의 손을 클로즈업할수록 떨림은 숨길 수 없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떨림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배신을 예상했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심장,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박철수는 지난 30년간 북한 권력의 핵심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자신이 그 대상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김정은이 들어오고 모두가 일어섭니다. 경례를 하고 다시 앉습니다. 김정은이 말을 시작합니다. 경제정책, 군사훈련, 대남 전략, 여러 주제가 오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정은이 박철수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박철수의 눈을 봤습니다. 박철수의 고개 끄덕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시선이 그를 완전히 건너뜁니다. 시선의 부재. 이것은 권력 제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북한에서 무시는 단순한 무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이 공간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선언. 박철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는 메모를 합니다. 열심히 메모를 합니다. 하지만 그 메모를 누가 읽을까요? 아무도 읽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박철수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평소 그와 함께 걷던 사람들이 모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같은 말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함께 걸을 계획이 없었던 것처럼. 박철수는 혼자 복도를 걷습니다. 텅 빈 복도. 그의 발소리만 메아리칩니다. 11월 11일 오후 12시 30분. 점심시간입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에게 점심시간은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트워킹의 시간입니다. 정보 교환의 시간입니다. 누가 누구와 같은 테이블에 앉는가가 곧 권력 지도입니다. 박철수는 식당 입구에 섭니다. 평소 그와 함께 식사하던 간부들이 벌써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테이블에 빈자리가 없습니다. 정확히는 빈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서류 가방이 놓여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박철수는 다른 테이블로 갑니다. 그곳에도 자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테이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3번 반복되면 그것은 설계입니다. 누군가가 미리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철수와 같은 테이블에 앉지 마라.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박철수 동무는 당분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북한 간부들은 이런 신호를 읽는데 천재들입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박철수는 결국 구석자리에 혼자 앉습니다. 밥을 먹지만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숟가락을 들지만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립.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전에 먼저 사회적으로 제거합니다. 관계를 끊습니다. 연결을 차단합니다. 그러면 대상자는 스스로 무너집니다. 오후 2시. 박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리지 않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최소 5통의 전화가 옵니다. 업무 보고, 승인 요청, 회의 일정 조율. 하지만 오늘은 한 통도 없습니다. 알림음은 켜져 있습니다. 배터리도 충분합니다. 전화기는 정상입니다. 단지 아무도 전화하지 않을 뿐입니다. 연락처는 그대로지만 연결은 끊겼습니다. 북한 권력 시스템의 무서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삭제보다 고립을 먼저 사용합니다. 보는 앞에서 지우지 않습니다. 스스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박철수는 창가에 섭니다. 창밖을 봅니다. 평양 시내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일상이 흘러갑니다. 바깥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안쪽에서는 이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박철수는 제거 대상이다. 오후 4시. 문서가 올라옵니다. 박철수가 결제해야 할 서류입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중요 표시가 없습니다. 평소 그가 결제하던 문서들은 모두 긴급 중요 같은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서류들은 모두 일반 문서입니다. 회의록 사본, 참고 자료, 통계 보고서. 결제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형식상 그에게 보낼 뿐입니다. 박철수는 모든 문서를 정확히 읽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습니다. 정확함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그가 지켜온 원칙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것,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힘은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정확해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옵니다. 박철수는 서류를 정리합니다. 책상을 깨끗이 합니다. 펜을 제자리에 놓고 파일을 정렬하고 컴퓨터를 끕니다. 평소와 똑같은 루틴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이 루틴이 더 오래 걸립니다.
왜일까요? 서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실에 있는 동안만은 그가 아직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니까요.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그냥 박철수일 뿐입니다. 11월 12일 오전 8시.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박철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합니다. 일찍 오면 무언가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청사 입구를 지나갑니다. 경비병이 경례를 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경례입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례를 하는 속도가 0.2초 느립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 하지만 이것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당신의 서열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7층 버튼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갑니다. 3층에서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리영철이 탑니다. 인민무력부장, 군부의 실세. 박철수와 그는 오래된 라이벌입니다. 정확히는 라이벌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라이벌 관계는 동등한 위치에서만 성립합니다. 리영철이 박철수를 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인사입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같은 인사말이 없습니다. 단지 고개만 끄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형식적 예의는 지키지만 친밀감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아직 사람으로 대하지만 동료로는 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합니다. 박철수가 먼저 내립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복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간부들이 사무실로 향하고 인사를 나누고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오늘은 복도가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찍 출근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왔습니다. 단지 박철수가 지나가는 시간을 피했을 뿐입니다. 오전 9시 30분.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옵니다. 당 중앙위 확대회의. 모든 부부장급 이상 간부 참석. 박철수도 포함됩니다. 그는 회의 자료를 챙깁니다. 회의실로 향합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칫합니다. 바닥에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노란색 테이프. 이 선을 넘지 마시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경비원이 다가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박철수는 놀랍니다. 그는 이 건물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모든 경비원이 그를 압니다. 신분증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경비원은 그의 신분증을 받아 확인합니다. 바코드 스캐너로 찍습니다. 컴퓨터로 조회합니다. 3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철수는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자리를 찾습니다. 그의 이름표가 있어야 할 곳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리성혁. 그의 이름표는 세 줄 뒤에 있습니다. 끝자리. 창문 옆. 박철수는 그곳으로 갑니다. 앉습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서류를 보거나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회의가 시작됩니다. 의제는 조직 효율화입니다. 조직 효율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박철수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지난 7년간 이 작업을 주도했으니까요. 조직 효율화는 곧 인력 감축입니다. 불필요한 인력 제거, 중복부서 통폐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충성도 낮은 간부 교체. 발표자가 나옵니다. 조직지도부 담당 부부장, 박철수의 직속 부하입니다. 아니, 부하였습니다. 그가 화면을 띄웁니다. 조직도가 나타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편 대상 부서. 박철수는 숨이 멎습니다. 빨간색 표시 중 하나가 자신의 부서입니다. 조직지도부 제1국. 발표자가 말합니다. 제1국은 제2국과 통합될 예정입니다. 불필요한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통합 후 국장은 리성혁 동무가 맡을 것입니다. 박철수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는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박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회의실이 텅 빕니다.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평양 하늘이 보입니다. 회색빛 하늘. 11월의 차가운 공기가 유리창을 통해 느껴집니다.
11월 13일, 셋째 날입니다. 박철수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아니, 출근할 수 없습니다. 새벽 6시, 그의 집 전화가 울립니다. 인사과입니다. 박철수 동무, 오늘부터 당분간 자택대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끊어집니다. 자택대기. 이 명령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실상 연금입니다. 당신을 감시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철수는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길 건너편에 검은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차입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박철수의 집을 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박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박철수 동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가보위성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보위성으로 출두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전화는 끊어집니다. 국가보위성. 이 이름만으로도 북한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국가보위성은 정치범죄를 다루는 비밀경찰 조직입니다. 일단 그곳에 끌려가면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철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제 72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11월 14일 오전 3시. 박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지난 30년을 돌아봅니다. 당에 바친 청춘, 김정은에게 바친 충성,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새벽 3시 30분.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노크가 아닙니다. 발소리입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 박철수는 일어납니다. 옷을 입습니다. 양복을 입습니다. 넥타이를 맵니다. 마지막까지 단정하게. 이것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문을 엽니다. 국가보위성 요원 4명이 서 있습니다. 박철수 동무 함께 가시죠?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이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저항도 없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검은색 승용차에 탑니다. 차는 평양 외곽으로 향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건 압니다. 창밖을 봅니다. 평양 시내가 멀어집니다. 불빛들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의 인생도 함께 작아집니다. 72시간. 권력 서열 5위였던 남자가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물리적 폭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폭력은 극심했습니다. 고립, 배제, 모욕, 공포. 이 모든 것이 72시간 안에 압축됐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오후, 노동당 중앙청사 7층, 박철수의 사무실에 새 명패가 붙습니다. 조직지도부 제1국장 리성혁. 30년의 흔적이 3시간 만에 지워졌습니다. 책상은 그대로입니다. 의자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리성혁이 들어옵니다. 책상에 앉습니다. 서류를 펼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원래 그의 것이었던 것처럼. 창밖을 봅니다. 같은 풍경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풍경은 리성혁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박철수였을까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외화 횡령? 독자 세력 구축? 군부와의 갈등? 이 모든 것이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북한 권력 시스템에서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도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사람인가?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제거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아무리 오래 일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누구일까요? 이것이 지금 평양 권력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입니다. 박철수가 사라진 후 누군가는 그의 빈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리성혁도 언젠가는 박철수처럼 될 수 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내일. 최근 포착된 신호가 있습니다. 최휘 내각 총리의 노출 빈도가 줄고 있습니다. 12월 이후 주요 행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은 또 다른 72시간의 시작일까요? 우리는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북한 권력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타겟은 누구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리성혁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젊은 간부는 어떻게 박철수를 밀어내고 권력 핵심에 올라섰을까요? 그의 배경과 인맥, 그리고 그가 가진 진짜 힘을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